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황대현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2670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수 얘기보다는 좀 주말 동안에 넘어오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제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했던 그 영향인지 몰라도 오늘 미디어 엔터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영화제를 휩쓴 K 컨텐츠일 수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 이제 지금 담아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반합을 통해서 저희가 주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정이네요. 뉴스 보셨죠? 박찬욱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가 상을 타는데, 네. 요새는 지지난주인가요? 손흥민이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고 여러 그 예술 쪽에서 거의 K자를 붙이는 게 너무 많아져서 기분도 좋은데 이게 또 주식으로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주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둘 다 정정을 했는데 일단 매니저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우리 K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K 콘텐츠 부분도 요번에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이 요번에 그 감독상을 좀 받았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또 이제 제가 좋아하던 그 송강호 씨도 이제 요번에 그 남우 주연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그 칸 영화제잖아요. 그러면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류 열풍이라 그럴까요? 특히 영화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흐름을 볼 때 기생충 이후에 또 다시 재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K 콘텐츠 부분에서 이 칸 영화제를 갖다가 현재 화답하듯이 국내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신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저도 영화 안 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모이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이제 서서히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이 가구단 줄어들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폐쇄적인 부분에서 개방적인 어떤 시대로 좀 진입이 된다 그럴 때 가장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게 영화관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보복 심리 영화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 요번에 신작이 나오면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번에 신작 게임이 범죄도 시투인가요?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거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11만 600만 명이에요. 와. 그러면 이제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저는 K 콘텐츠 관련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영화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음반이라든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왔어요. 메타버스 빠지면서. 그런데 이게 낙폭과대에서 어떤 자율적인 반등 시점에 외부적인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보태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봐요. 오늘도 종목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물론 이제 대형주하고 현재 중소형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소형주도 오늘 보면은 상당히 좀 탄력이 좀 받고 있는 종목들이 콘텐츠리 중앙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제 범죄도시에 갈려 있는 쇼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시장의 이제 중심주 어떤 이런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에 CJ CGV가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CJ ENM 많은 피해를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데 중대형주의 CJ CGV라든가 CJ ENM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좀 담아도 실적을 같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원래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봤었던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다 보니까 수요가 둔화되고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거나 리오프닝이 되거나 내지는 매크로 상황과는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했을 때 미디어 엔터주들 다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미디어 엔터주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사실은 좀 많은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번제 도시 2 개막과 그 개봉과 더불어서 이제 칸 영화제의 수상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 단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딱 이 타이밍에 그 섹터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리오프닝의 진정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영화관에서 이 팝콘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팝콘은 그냥 예. 별거 아닌 것 같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뭐 범죄도시 2 봤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번 주에 수요일에 투표하고 가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주 후반에 가서 뭐 영화 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가 반드시 오는 미래가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이고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거였는데 네. 점점점 현실화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중소형주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이 이 5월 말 6월에 가는데 6월 지나서 7월 가면 또 실적 시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이 만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보는 2분기 실적은 리오프닝주들 특히 미디어 엔터주가 정말 그 정도 나올지는 좀 약간은 우려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네. 좀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선반영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그 CJ CGV나 CJ 예능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영화 배급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예를 든다면은 현재 그 요번에 그 감독상 받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뭐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베이비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헤어질 결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높아진다면 오늘 그 범죄도시 2를 봤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급격한 매출 감소해서 어느 정도 2분기에 그래도 영화 관객이 늘어나면은 그것이 2분기가 되지 않더라도 3분기에 실적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그 재부각되지 않냐. 다만 이제 중소형주는 뭐냐면 어떤 관계가 뭐 100%치 오늘도 보면 이제 그 주가들이 이제 그 탄력이 붙는 거 있는데 카더라 부분에서 많이 반등하는 것은 미리 좀 빨리 반등되고 빨리 이제 식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이제 따박따박 수익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2분기에 실적이 안 좋더라도 3분기에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우리가 엔데믹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로 그렇죠.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2분기 실적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도 지금부터 계속 리오프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엔데믹 상황으로 가게 되면 미디어 엔터주는 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3분기 보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여러 투자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화석연료를 더 이렇게 확충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고통은 고통이지만 결국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해야 화석연료가 단기 급등에 오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사실은 뭐랄까요? 뭐 완충 역할 내지는 러시아나 이런 어떤 그 산유국의 어떤 결정에 따른 에너지 변동성을 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주가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뭐 따라 붙어야 될지 아니면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유가하고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유가가 하락하면 또 유가에 또 뭐랄까 이제 화석연료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정이네요. 태양광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매크로적인 큰 그 구도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그 화석연료가 부전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제 줄어들겠고 또 이제 온난화 부분의 주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 가보셨겠지만은 이제 다닥다닥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라들이 굉장히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치는 게 독일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당히 이제 그 실은 그 탄소 제로 정책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불을 붙인 게 아마 제가 볼 땐 러시아라고 봅니다.
러시아에서 그래도 이제 싼 값에 이제 가스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밥먹으러 하게 되면서 아 이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그동안의 정책이 있었는데 좀 속도를 좀 빠르게 그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즉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수력 또는 이제 우리가 원자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화석연료에서 탈피하는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유럽 정책이나 또 바이든이 그 트럼프랑 완전히 틀립니다 정책이. 그래서 바이든 또한 그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의 어떤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정책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시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태양광 부분이 물론 이제 열효율이라든가 어떤 그 손익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태양광의 효율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독일에서 이제 가장 그 태양광 쪽을 많이 미는데 거기서 예산 정책을 많이 쓰면 쓸수록 주가가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 볼 때 이런 그 글로벌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탄소 제로 결국은 궁극적인 게 그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돌아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부 정책이 맞춰진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부 정책과 기업이 투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있는 쪽에서 기업이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가 나타난다고 볼 때 요번에 신재생 에너지에 특히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게 말뿐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이제 정부 정책에 맞물리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어떤 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는 하나의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하도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2020년에 사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친환경 관련된 투자 뭐 ETF나 종목들이 상당한 랠리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하락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조금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EU에서 상당히 강한 정책이 나왔어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에서 45% 늘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있다고 해서 오늘 태양광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믹스에서 탈원전을 또 이제는 조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원전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듣기로는 또 풍력 쪽에도 강한 해상 풍력 쪽이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합을 이끌어 볼까요? 네네. 뭐 유의미 있게 보고 계신 종목도 얘기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정책과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우리가 종목들을 보면은 그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이 되면서 탄력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하나 솔루션이 아마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S에너지, 현대에너지,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 부분에 현재 부각이 됐고 내부적으로 좀 에너제틱하게 좀 움직이는 거는 또 뭐냐면 과거의 기존의 그 태양광보단 새로운 물질, 태양광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런 페로브스카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좀 뜨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많이 떴어요. 차트를 먼저 많이 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보다 눌림목을 줄 때 과연 이 종목들이 여기서 최근 이제 빠른 순환매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카더라 종목은. 그런데 이런 그 정부 정책과 맞물린 종목은 약간 눌림목을 줄 땐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대장주로서 이제 하나솔루션, 네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러줄 때 다시 한번 그 현재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또 보유자분들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 시각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오늘 대장주였고 그리고 이것도 중장기적인 테마일 수밖에 없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일부 회사에서 좀 매도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금속 강세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금속을 사들이고 다시 파는 입장에서는 마진이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한테는 또 나쁘지 않은 뉴스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정말 안 좋은 뉴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랬었잖아요. 거기다가 윈터 이즈 히어 그랬다가 윈터가 조금은 약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긴 해서 저희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라면 정이고 조금은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반인데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속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전이 오늘 딱 저희가 너무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앞서 얘기했었던 미디어 엔터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2차 전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다 보니까 다 정정정정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지금 많이 변동성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 2차 전지가 작년에 보면 LNF, 에코프로비엠들이 소재들은 엄청나게 엄청 난리 5배 났었죠. 종목들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저도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좀 읽어봤더니 네. 배터리 금속 쪽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배터리 그 본연의 그 현재 업체들 예를 든다면 이제 아까 그 동박 또는 그 최근에 이제 동박 관련주 일진모델도 M&A 때문에 좀 흔들렸다고 오늘 반등을 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2차 전지의 고유의 그 이런 그 전해질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의 어떤 성장의 그 규모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여기서 건드렸던 리포트를 볼 때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 부분의 금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원자재 그 배터리에서 가장 그 중심으로 차지하는 게 이제 코발트, 니켈, 뭐 아니면 그 현재 리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오르니까 또 두 가지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것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을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부분의 주가들이 올랐던 부분이고,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도 양극재라든가 가격이 올라오면 여기서 가격 전이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지만 전 본연의 그 매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뭐 본연의 이제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뭐 일진머티리얼도 대전 이런 그 종목군들은 저는 끊임없이 또 지금 이제 많이 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줄 거라고 보지만은 기업의 가치는 이제 반등을 하겠는데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것은 네. 세부적으로 원자재 관련 부분입니다. 코발트 관련주라든가 리튬 관련주라든가 니켈 관련주인데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원자재 관련은 유니온 뭐 이런 그 니켈 관련주의 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그 반등을 했습니다. 그 사이드 쪽 종목들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히토류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이 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코발트, 리튬, 니켈 관련주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2차 전지도 이제 이런 규모적인 볼 때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되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반등했던 부분에서 올해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장은 아직도 지금 그 점유율이 침투율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배터리 관련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원적인 양극재, 음극재라든가 동박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어떤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양분화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왜 2차 전지한테는 안 좋냐라는 질문에 저도 사실은 만약에 매출이 확정이 돼 있다면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침투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2025년, 26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고 네. 미국 내에서도 2차 전지 수요 공급에서는 공급이 아직은 쇼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2차 전지에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조금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LG화학을 강하게 좀 얘기를 하시던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소재 생태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가 워낙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주도 섹터 했다가 부러졌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긴 해야겠지만 2차 전지라는 테두리가 아예 끝난 건 아니다라는 식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생태계
투자 확대 중인 기업,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쪽으로 보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견이 뭐 같다 보니까 합을 한번 뭐 결론 한번 내볼까요, 매니저님? 예, 일단 그래서 그 배터리 그 금속 관련주는 우리가 네. 이제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 좀 조심하자는 네. 거고요. 기본적인 그 어떤 뭐랄까 그 전통적인 종목 중에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진 이제 머티리얼즈. M&A 부분이 나온다면서 도리어 이제 매각이 나오면서 빠졌던 부분인데 네. 저는 롯데라든가 이런 거 대기업적으로 가면 좀 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M&A 됐을 때 그 가정이 문제지. 그러고 나서 또 성장에 대한 동박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 또 거기서 또 2차 전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LNF 같은 종목도 현재 주가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LG그룹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그 대표 종목들은 몇몇은 계속 봐도 돼요. 다만 가구같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현재는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가구같이 뭐 50% 100% 바로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슈를 좀 정리해봤고요. 시장 이기는 필승 종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도 아까 우리가 대체 에너지 관련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래서 태양광 부분 쪽에 유럽 쪽에 이제 아까 금액 약 400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유닛 테스트를 좀 유닛 가져왔습니다. 테스트. 네. 네. 일단 유닛 테스트를 가져온 배경 중에 하나는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의 매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의 매출 부분들이 현재 실적 장비 매출과 좀 감소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반도체 부분의 악재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태양광 쪽에 비중을 좀 두면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열 하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아마 페로브스카이드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페로브스카이드가 이제 러시아 교수 이름인데 이 물질을 갖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열 전도열이라든가 태양열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이런 효율성,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단 한 가지 이제 물에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태양광의 페로브스카이드에 대한 어떤 상용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데 유니테스도 실은 한전하고요. 소면적 부분에 이런 페로브스카이드를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대면적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면은 뭐냐면 우린 지붕에만 이제 페로브스카이드 이런 태양열 올리잖아요. 근데 차에도 이제 옆에다가 유리같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페로브스카이드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어떤 시대에 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용화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에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태양광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 한번 흐름을 보면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낙폭 이후에 이제 이평이 수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장기 이평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매물 압력이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구간은 상당히 타이밍상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현재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매수가는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편차를 두고 매수 기준가 한 26,500원에서 네. 26,600원에 뭐 2분할 매수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8,900원, 손절 라인은 25,300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혹시 있을까요? 예, 오늘 바로 끝나고요. 4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지금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 참고를 하시고 싶은 분은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리얼타임으로 어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많이 참여하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